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고양이가 내가 호랑이라고 여기는 순간 진짜 호랑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물려 죽습니다. 나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시대의 주인으로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사람들은 AI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별의별 기술로 막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려고 하죠. 저는 기술을 실제로 전공을 했지만 AI 같은 건 1950년대에 나온 기술이고요.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나왔던 기술입니다. 기술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혹은 초융합 시대다. 언제부터 우리는 초연결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형용사 같은 걸 쓰면요,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잘못된 정의라고 보고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얘기했던 건 이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으로 있는 크라우스 슈밥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는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차 산업혁명은 테크놀로지로 정의를 했어요.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세 개가 융합되고 세계 경제나 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 다음에 AI,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이런 걸로 정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물리적, 디지털, 이 생물학적 세 개가 하나로 융합되는 건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 산업혁명은 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기존의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하고 구별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다 제각각인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에 보면 갑자기 여기 또 사물인터넷, 시사상식사전에는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IT용어사전에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초연결. 여러분들은 어떤 사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3차 산업혁명까지 그 옷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엄마가 만들었고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전기에너지화를 대별하는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기가 옷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운송수단의 혁명과 또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서 자동화 기계 혹은 정보화 기계가 옷을 정확하게 원하는 물량만큼 다품종 소량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는 것은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인터넷, 요즘은 플랫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계가 옷을 만들까요? 저는 엄마 기계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엄마가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엄마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나 장치,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는 시대. 그러면 엄마의 기능과 역할이 뭐죠? 다시 산업혁명 이전으로 가볼까요? 엄마가 자녀들의 옷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전에. 어떻게 만들어주죠? 그냥 기성품 만들듯이 쭉 만들어놓고 그 중에 골라가 이렇게 안 하죠. 옷에 수요가 있는 자녀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재를 좋아하는지, 또 체형은 어떤지를 알고 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엄마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는 자녀의 가장 최적화된 옷을 만들어주죠. 또 잉여 생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옷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되죠.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비우면 이제 엄마 기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주는 기계, 운전기사 기계, 쇼핑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쇼핑 기계, 스케줄이나 이런 걸 관리해주는 어떤 비서 기계, 수요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기계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텍스트가 뜻은 맥락, 전후좌우의 상황,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는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다 있던 거고, 빅데이터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단어가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갑자기 컨텍스트가, 왜냐면 이건 기술도 아니고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 컨텍스트가 4차 산업혁명의 정말 핵심 가치였던 거예요.
모든 시스템, 장치, 기술들이 이 컨텍스트를 향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컨텍스트를 슬쩍 이렇게 밀어냅니다. 왜? 한 명 한 명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컨텍스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교재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을 보면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이거를요, 제가 조금 좀 김치찌개에 비유를 해볼게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고객의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는 더 좋다. 왕도 좋지만 신은 더 좋은 것이야. 단골의 세상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저 좋은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이 그래서 다들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생, 여행, 의료, 음식, 창업, 교육 모든 영역에서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컨텍스트가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를 거쳐갖고 산업이 엄청 발달했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일반화되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가치들을 추구했어요. 우리는 대중이에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과거의 산업혁명이 보편타당한 대중의 최고를 추구했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수요자, 바로 나의 컨텍스트, 맥락에 따른 최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차이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